내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또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을 갖습니다. 경선 때 경쟁자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지난 10일 경선이 끝난 이후에 2주 만에 이제 회동인 건데 일단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부터 저희가 좀 전망을 해보죠. 하 대변인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 영광로 선대위가 구성이 돼야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걸 넘어서서 두 후보 간의 화학적 결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경선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너무 격렬하게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이니까. 그런 앙금들을 해소하려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네.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풀고 그런 식으로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앞으로 선대위를 구성할 때 조금 유기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잘 구성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감정적인 어떤 내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화들이 오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그 경선 과정 보면은 뭐 부대변인 보실 때도 굉장히 두 후보 간의 그 비방이 셌었고 그 지지자들은 지금도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 사람의 만남이 갖는 의미가 커 보입니다. 예? 일단은 뭐 두 분이 만남을 가지시는 것 자체는 뭐 의미가 있다고 저희도 보이고요. 예. 근데 지금 다만 문제는 사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 대장동 게이트가 아직도 지금 뭐 전혀 해소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쉽게 말해서 그 영화는 나왔는데 그 영화를 쓴 작가나 감독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예. 주연 배우, 조연 배우, 엑스트라까지 다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영화를 썼느냐. 당연히 작가가 있고 스태프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찰의 수사도 지금 아주 솜방망이고 예. 계속 덮이는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안 되어서 두 분의 뭐 만남 자체는 의미를 저희가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지만 예. 그 불안감까지 지금 해소가 과연 될 수 있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어제 상경을 해서 측근그룹 의원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팀으로 힘을 좀 모아야 된다 이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회동을 좀 넘어서 원팀 선대위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당장 내일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당장 뭐 선대위 구성이나 뭐 의미 있는 어떤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하여튼 큰 틀에서의 방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두 후보 간의 오해를 풀고 어떤 방식으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큰 줄기의 어떤 방향을 잡으면 네. 그 이후에 이제 실무적인 구성은 조금 더 순리대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뭐 배치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여기까지는 아마 좀 조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지사직도 모레 사퇴를 하겠다라고 예. 밝혔고 이제 두 사람의 원팀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다음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또 유럽 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좀 만남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유럽 순방은 코앞에 있는 일정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라서. 근데 그에 비해 대선은 한 5개월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예. 사실상 빨리빨리 뭔가를 진행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순리대로 푸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꼭 순방 이전에 만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순방 이후에 만나도 유의미한 어떤 정치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 효과로 치면. 왜냐하면 그 즈음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주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컨벤션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 무렵에서 이슈가 사실 야당으로 다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어떤 정치적 이벤트나 메시지를 줄 필요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꼭 순방 이전에 해야 된다는 어떤 조급한 마음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팀 선대위 구성되면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더 좋은 효과일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뭐 일단은 참 민주당의 그건 딜레마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지금 가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대선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문 대통령과의 회동 부분은 저는 문제를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지금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만 수사 대상이 예정되어 있는 거의 그런 수순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깡그리 지금 무시를 하면서 지금 수사 책임자와 수사 대상 예정자가 지금 만남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겁니다. 이거 누가 국민들이 이거를 수용하면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검찰 수사가 또 부실한 것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유동규 씨 하나 구속되고서 부실 기소한 거밖에 지금 없고 관련자인 남욱과 김만배 다 석방해서 지금 다 풀어줬거든요. 거기다가 압수수색도 성남시청에 굉장히 뒤늦게 들어가서 거의 뒷북으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 분의 만남은 자유겠지만 이 화합에 관한 건 저희는 쇼로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저희는 물을 것이고요. 지금 반문정서에 대해서도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쨌든 지지율을 40% 갖고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대선을 좀 해보겠다고 하겠지만은 그게 꼭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첨언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 뭐 근데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장동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국감에 나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해소될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이게 만약에 미비한다면 저희가 오히려 왜냐면은 이거는 국민적으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명분을 저희 스스로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 단계에서는 뭐 대통령 회담까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대장동이랑 엮어서 볼 건 아닌 것 같고 수사는 수사대로 지켜보면서 또 의례적으로 늘 해왔던 거라고 해요. 대통령이 여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면담하는 건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수사와 대선 행보 좀 따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의혹에서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고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이 완전히 또 이재명 지사에 결합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천대유를 굉장히 지금 민주당은 뭐 가볍게 보거나 예.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 뭉개고만 넘어가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양자택일 중에 하나일 텐데요. 뭐 두 가지 다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대변인님께서도 지금 이게 국감을 통해서 해소됐다고 하는데 그 국감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해소가 됐으면 제가 아까 영화의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설계자, 그 각본과 총 감독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영화는 상영이 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누가 감독인지를 우리는 계속 묻고 있는데 자꾸 A를 물으면 B를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뭔가 언어적 기술을 통해서 국민들을 속일 수 있겠다?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지금 기사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영원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으로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이걸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밝혀진 것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밝혀졌다는 것인지를 조금 밝혀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를 남겨놓고 있고 또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뽑힌 상황인데 어쨌든 국민을 위한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각 당에서 앞으로의 과정을 어떻게 좀 밀고 나가야 되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먼저 신인규 부대변인부터 국민의힘은 이렇게 아마 해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일단은 아까 방금 하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호남에 대한 행보가 어떤 쇼라든지 일시적인 그런 뭐 거칠애 이걸로는 전 그렇죠.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저만 해도 제가 80년대 중반생인데요. 저만 해도 그 역사의식을 올바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YS 대통령께서도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 특별법 저희가 제정을 했던 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올바른 역사의식과 진정성 위에서 저희가 지역 갈등 극복하고 호남에도 저희가 진정성 있는 행보로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 계획은 간단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 국민들이 지금 어떤 현실에서 지금 자영업자들 어디 뭐 명동이나 어디 나가 보십시오. 1층에 다 빈 가게가 속출하고 있고 어디 문연 가게를 보면은 막 반가운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청년 일자리 정말 다 없어졌고요. 지금 주택 구입은 거의 다 꿈이 다 먼 나라로 좀 달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정말 절절한 절규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거를 담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당도 그 비난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제대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 당 전체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당 내에서 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네.